지금 보니까? 야 근데 내신이 왜 이래? 잠깐만 이거 학점 아니지? 잠깐만 4.98이면은 인서울 쉽지 않지 않나? 안 되죠. 안 절대. 되지 4.98은. 근데 수능은 되게 잘 봤네. 수능이 지금 112, 11. 오 되게 잘 봤는데 이 정도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왜 학교를 못 갔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 선생의 치팅데이 이게 두 번째 초대석을 좀 마련했습니다. 박선 선생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을 하고 있는 24학번 서울대 경제학부 서성국이라고 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11월부터 박선쌤 조교로 일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의예과 24학번 안시은이라고 합니다. 오. 야, 시은이 나보다 딕션이 좋아.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교들이 이제 살아온 과정이나 공부했던 것들 지난번 거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또 우리 지영이랑 주원이랑 너무 상반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약간 흑과 백. 흑과 백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흑부터 할까 백부터 할까? 흑부터 해야 재밌지 사실. 그렇죠. 네. 우리 히스토리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일단은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계기나 방향성들이 있어. 네. 한번 얘기해보자. 중학교 때 아예 놀긴 했는데 그 전에 공부를 조금 했었어가지고 그 수학은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약간 전에 했던 거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니까 그때 일단 내신 성적이 저 일반고였는데도 엄청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제일 잘 본 게 수학이었는데 수학이 약간 4등급이 나오고 제일 잘 본 게 4등급 막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그때부터 일단 내신으로는 대학을 못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일단 내신은 버리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또 공부는 이제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학원만 약간 깔짝깔짝 동네학원 다니고 약간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대학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쭉쭉 올라가지고 고3 때부터는 그냥 안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수능 잘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야 근데 내신이 왜 이래? 잠깐만 이거 학점 아니지? 잠깐만 내신 4.98이면은 인서울 쉽지 않지 않나? 안 되죠. 안 절대. 되지 4.98은. 근데 수능은 되게 잘 봤네. 수능이 지금 112, 11. 오 되게 잘 봤는데 이 정도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왜 학교를 못 갔어? 근데 이거도 사연이 약간 있는 게 처음에 일단 11211이긴 한데 1등급이 전부 다 딱 다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그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수학이나 이런 게 탐구나 이런 게 하나가 완전히 다 맞거나 이랬으면은 충분히 갈만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 저 그때 원래 약간 연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연대 이과는 제가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문과 중에서 그래도 갈만한 경영학과를 한번 써보자 이랬는데 예비 150번을 받고 시원하게 들어갔죠. 이 성적이 예비 150번이야? 네. 와 경영 진짜 세구나. 6구 수능 좀 어땠어? 제가 재수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6월까지는 처음에 약간 제 기준에서 약간 생각보다 못 봐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6월 때까지는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모의고사를 생각보다 좀 잘 봤어요. 그때 제가 원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도 그때 1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국어를 조금 못 봐가지고 국어를 3개를 틀리고 수학을 3점짜리 하나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아가지고 진짜 잘 봤네. 너무 잘 봤는데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방심을 했죠. 그래가지고 방심을 하다가 9월 봤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지는 됐는데 그 6월보다는 당연히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물어볼 게 너무 많다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스토리가 많아? 그리고 그러면 시은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흑과 백의 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시은이가 일반고를 나오지 않았잖아, 그지? 시은이 중학교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중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은. 근데 중학교 때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적당히 해도 다 된다? 그건 아닌데 약간 성적상으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전교생 300명 있으면 한 10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최선을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막 죽을 만큼은 안 했다. 그때는 약간 친구들이랑도 좀 많이 놀고 약간 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서 네. 일단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힘들었죠. 왜냐면은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너무 주변 친구들이 잘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전교생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 한 4, 5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 특히 제가 수학이 진짜 약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100점 만점에 제가 27점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평균도 한 50점이었어요. 아,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보다가 졸았거든요. 수학 시험을 보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제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막 졸고 약간 성적은 거의 27점이면 하위 10%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진짜 약간 처음에는 잘 적응을 못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네, 제일 큰 영향을 줬던 거는 주변 친구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영재고에 약간 너무 겁을 먹고 들어갔었던 게 이게 공부를 해도 제가 성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약간 영재고 시험은 그냥 뭐 재능의 영역이겠거니 하고 오히려 공부를 놔버려서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교 프린트 몇 번씩 풀고 자기가 대학교 이제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성적을 잘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자극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좀 열심히 했다 보니까 바로 1학년 1학기 기말부터는 한 전교 10등대 올라서 그냥 그거를 아니, 근데 그 이상을 올라가진 못했고 그냥 그 정도를 야, 유지. 그건 대단한 거지. 했었던 근데 거죠. 영재학교로 잘하는 애들 모이니까 쉽지 않지, 사실은. 맞아요. 어떤 친구들을 많이 봤냐면 전교권에서 중학교 때 막 하다가 영재학교를 가는 거야. 갔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신입처럼 각성을 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애들이 그냥 노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든 다 똑같은 것 같긴 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은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 입시가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하죠, 우리가. 대부분의 영재고가 비슷할 텐데 특히 대구 영재고는 거의 한 95%의 학생들이 일단 수시로 대학교를 가요.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정시 공부를 아예 거의 하지 않는 커리큘럼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닐 때 10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는 서울대를 수시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서울대를 가기 위한 목표를 다들 고3 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3 때 목표가 당연히 서울대에 가는 거여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약학부를 희망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공대도 그렇고 약대도 똑같은데 서울대도 1차, 2차 그 전형이 있어요, 수시에서. 1차는 이제 학생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2차는 이제 수학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근데 이제 1차는 학생부만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일단 지원을 해보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 내신 성적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한 1차 정도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차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속상했던 게 그 2차 시험이 수학 시험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이 되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그거 공부를 했었어요. 학원도 다니고 문제집도 찾아 풀면서 진짜 한 달만 이렇게 단기간에 공부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거의 수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응시할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울대 1차 수시 발표가 수능 당일날 저녁에 나왔거든요. 이제 수능을 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합격자를 눌렀는데 불합격 3글자가 써져 있는데 진짜 저는 처음에 꿈인 줄 알았어요. 약간 너무 자만했던 것도 있는데 약간 그래도 1차는 붙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예상 외의 결과여가지고 약간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빈 교실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떨어졌구나. 안 울었어? 많이 울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진짜 계속 울어서 눈이 너무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어린 친구 처음 무언가를 도전했는데 그걸 딱 떨어진다. 맞아요. 그건 너무 약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맞아요. 거의 인생에서 첫 큰 그치, 실패니까 큰 실패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은 네. 그 경험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큰데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더 힘든 일이 많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면 이제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재수를 하게 된 거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서울대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니까 그것도 컸고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시험 응시조차 못했다는 게 조금 그게 제일 속상해서 일단은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바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수시로 갔잖아. 일단 저희 학교가 모의고사를 이제 고3 때만 일시적으로 쳤었는데 공부를 일단 아예 안 하고 치긴 했거든요. 근데 고3 6평이 국수 영탐탐 순으로 3, 2, 1, 4, 6? 이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죠. 그래서 재수를 했을 때 수능은 11111이 나왔어요. 중간에 근데 계속 111은 아니었지. 네, 그게 커리어 하이였어요. 그래? 한 번도 거의 오리를 받아본 적은 모평에도 없었고 학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 찍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수시로 가. 네, 결과적으로 수시로 가긴 했는데. 아니 그러면 네. 나는 궁금한 게 그게 수시로 가는데 네. 그러면 원래 그냥 재학생 때 재수하지 않을 때 그때 같은 과를 넣었어도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니었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는 수시도 많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수능 공부를 안 했으니까 쓰기가 조금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변 분위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다들 서울대를 일지망으로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약간 서울대를 무조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있어서.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넌 주변 환경 영향 안 받잖아.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 그래? 네, 제가 고등학교가 일반고긴 했는데 일반고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조금씩 시작한 게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잘하니까. 네, 사실 환경도 되게 중요하긴 해. 네, 그죠. 근데 왜 그랬어 근데? 수시가 너무 처음에 내신 성적이 어. 그냥 대학을 바라볼 수 없는 내신 성적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선택이 아니라 근데 그 고1부터니까 네. 고1 말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저냥 학원 동양 다니면서 시험 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말 정도에 대학을 좀 슬슬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 성적으로 쉽지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대학에 대한 목표는 꽤 있었나 봐 그래. 1학년 후반에 약간 늦게 생겼죠. 연대를 가고 싶었던 거지 아까 전에. 네. 그때부터? 네. 그러면은 지구과학은 지금 보니까 성적이 되게 뛰어나네. 너 그냥 현역 때도 계속 1위였네? 지구과학은 1위였죠. 재수 때도 다 1위였고? 근데 지구가 진짜 잘하긴 하는데 성국이가. 아니 어떻게 틀릴 이유가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2학년 때 이제 내신 과목으로 지구과를 썼는데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때 맨 처음에. 그때 마라톤 같은 기출 교재를 사가지고 쫙 풀고 했는데 보통 지금 다른 학생들 보니까 그냥 풀고 넘기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애가 물어봤을 때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한번 해놓다 보니까 그 기저가 잘 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부르시는 건데 네가 얘기하니까 애들이 알아듣겠다. 아니 왜냐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애들이 나한테 말하는 실수를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랑 결이 달라 이건. 진짜 실수인 거야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애들이 선생님 저는 매번 실수를 해요. 그럼 그건 실수가 아니야. 매번 하는 게 어떻게 실수야. 습관이지. 그치? 그러니까 장심해서 뭐 한다 이런 게 실수지. 그러니까 계속 1을 유지하는 애들이 50점을 못 맞았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애들이 좀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나 너무나 많은데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근데 그 방법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이런 거지. 산을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 올라가면 경치가 보이는 건데 오르지도 않고 힘들다고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게 조금 되게 아쉬워서 우리가 이런 걸 마련하는 것도 있는 거지.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어떤 대학생 분께서 찍으신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해주신 말이 약간 너의 한계를 너 스스로 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되게 뻔한 말인데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모다 보니까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2개월 동안 공부를 해봤자 성적이 얼마나 오르겠어 하고 약간 한계를 정해 놔버려서 좀 더 체념하고 우울해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보자 라는 약간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서 멘탈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